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행정실무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도 사법시험.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사법시험 문제고요. 자, 의무이행 심판 관련된 사례입니다. 자, A씨 10여 년 전에 석탄 사업으로 번창하던 도시였는데 최근 석탄 산업의 쇠퇴, 현저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 당시엔 건설교통부 장관이죠.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를 건설하려는 민간 기업인 주식회사 갑과 지역 개발을 위해 유치하려는 A시장은 공동청에 따라 A시 외곽 지역에 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하고 갑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했다. 그죠? 그래서 A시장 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갑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했다. 이후에 갑은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55%를 확보했는데 그 이후 해당 지역의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이 부분이죠. 토지 소유자 을, 병 등과 합의를 했는데 합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한 거죠. 자, 수용해달라. 재결 신청이요. 위원회에서는 수용 재결이 이루어졌다. 자, 이에 을은 갑에게 생활대책에 필요한 대체용지 공급을 포함한 뭘 수립하지 않았다? 이주 대책의 수립을 신청하였지만 상당한 기간 경과했는데도 갑은 이주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에 을은 이주 대책의 수립을 구하는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청구의 인용 가능성 유무와 재결의 형식을 검토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자,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개념과 요건이 중요하죠. 의무이행 심판.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요건을 검토해서 의무이행 심판 자체가 적법한 청구인 경우 본안 판단에서 어떠한 재결을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의뢰 청구 자체가 인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먼저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요건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개념. 자, 이런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 이런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 바로 의무이행심판입니다. 행정심판법에는 적용이 되어 있다.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 소송 자체는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의무이행 심판 자체는 이러한 행정청의 소극적인 행정작용으로서의 거부 처분과 부작위로 인한 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뭐가? 의무이행 심판 청구요.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심판의 대상이 바로 거부 처분과 부작위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부 처분이란 써야겠죠? 거부 처분이란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행정 처분이 되기 위해서 행정처분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거부 처분이 처분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된다? 그 신청인의 그 신청한 행위 자체가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되는 거죠. 신청한 행위 자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러한 위원회의 거부 행위가 곧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야기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뭐죠? 의무이행 심판의 세 번째 조건.
국민에게 그 신청인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돼야만 한다 이겁니다. 거부 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에게 당사자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어떻게 된다?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사안에서 이주 대책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자, 이주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주 대책으로서 이주 대책은 어떤 걸 수립하는 겁니까? 대체 용지 공급 결정이에요. 대체 용지에 대한 그 공급 결정. 네, 이거죠. 이주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그 이주 대책의 구체적 내용 자체는 대체 용지에 대한 공급 결정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구체적인 처분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처분을 신청한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처분에 대한 처분을 신청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요, 사안에서 갑은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될 의무가 있죠. 네.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주 대책에 대한 이주 대책을 시행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청구는 심판 제기 요건을 갖췄다고 보여지죠. 그다음 심판 대상 검토했고요. 당사자는 당연히 요 갑이요. 갑은 행정 권한을 누구로부터 위임받았죠? A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이다. 따라서 을은 여기서 을이죠. 자, 을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갑을 상대로, 즉 갑을 피청구인으로 해서 심판 청구를 행정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 자체는요. 자, 그 제소 기간에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즉 행정심판법 제27조 7항이죠. 심판 청구에 대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검토한 결과 갑의 그 의무 이행 심판 청구는 어떻다?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다 갖췄다. 행정심판 제기 요건을 다 갖춘 경우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들어간다. 그러면 을이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 기반을 상실하게 됐다. 이러면 개발사업 시행자로서의 갑은요. 당연히 이주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이주 대책의 내용으로서 대체 용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을의 청구 자체는 인용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인용될 수 있다. 자, 인용 재결에 있어서 재결의 형식이에요. 뭐가 있죠? 인용 재결은 첫 번째, 인용 재결 자체는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재결이 인용 재결이다. 자, 인용 재결은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이 있다 이겁니다. 처분 재결은 누가? 위원회가 직접. 그죠? 위원회가 직접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 재결을 말한다. 처분 명령 재결이란 뭐죠? 위원회가 처분청을 상대로, 그죠? 위원회가 처분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처분 명령 재결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겠죠. 인용 재결 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용 재결에는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이 있는데 양자는 어떤 관계인다?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재량이죠.
그러나 처분청의 처분권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분 명령 제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안에서도 이주 대책의 종류, 내용의 결정은요, 사업 시행자의 재량입니다.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처분 명령 제결을 통해서 소위 재량에 하자가 없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제결을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사안에서 의뢰 의무 이행 심판 청구는 그죠? 행정, 심판, 제기, 요건을 모두 구비한 행정 심판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그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죠. 여기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 요 심판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인용재결, 더 자세하게는 처분, 명령, 재결을 내릴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분, 명령, 재결 자체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처분 행위가 청구 행위 자체가 기속 행위라면은 그냥 청구인의 내용대로 처분한다. 네, 청구인의 내용대로 처분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명하지만 재량 행위일 경우에는 하자 없는 처분을 하도록 명한다. 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주 대책 수립 의무요. 이거는 이주 대책의 종류, 내용의 결정 자체는 사업 시행자의 재량으로 보기 때문에 처분 명령 재결을 통해서 재량에 하자 없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재결이 내려진다. 그래서 처분 명령 재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 자체는 행정심판법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겠죠. 행정심판법에 만 있는 그런 행정심판법상에만 규정되어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규정이기 때문에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개념과 요건 자체, 특히 이제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그 심판의 대상, 당사자 등등을 토대로 검토를 한 다음에 본안 판단과 인용 재결에 있어서의 그 형식, 그죠? 그래서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 양자의 관계까지요. 그다음에 사안의 해결,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